저는 지금 테슬라 부스로 와 있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 하면 가장 큰 이미지가 가방의 넘버원은 샤넬이듯이 전기차의 넘버원은 테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모델은 모델 S인데 이거는 국내에 간간히 보여요. 저희 동네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S 모델은 국내에 조금 다니지만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모델 3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S보다 조금 더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출시될 거라고 하네요. 이게 메인인가 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 보면은 S 모델보다는 조금 작아요. S가 중형이다 치면 이거는 약간 중준형 크기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손잡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리모컨을 눌러야지 손잡이가 찍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디스플레이 그 화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충전 문제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일하러 갈 일이 있어서 중국을 갔었는데 상해 그쪽에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따로 발매가 되는 전기차들도 많이 다니고 테슬라도 정말 많이 봤어요. X라인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저거죠. 뒷문이 이제 갈매기처럼 열리는. 저는 이거를 중국 상해 가서 처음 봤거든요. 뒤에 딱 여는데 문이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한번 타보고 싶네요. 보시면은 저기 앞에 센터페시아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버튼 하나 없는 터치 디스플레이 형식에 돼 있어가지고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지만 전혀 이제 싼티가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하얀 색깔 배색 시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얀색은 잘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때가 타니까. 근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괜찮네요. 약간 마시멜로 같아. 장난 아니네요. 이제 다른 부스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은 도요타 부스에 와 있어요. 저는 도요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모델이 캠리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앞에 캠리 모델이 있더라고요. 시승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터치 스크린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 스티어링 휠 같은 것도 체감 있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내부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게 돼 있다. 그리고 컵홀더 되게 크다. 컵홀더가 기어봉 위치보다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부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트감 같은 것도 나쁘지 않군. 근데 이런 자동차는 확실히 내가 운전하고 타봐야 하는데 이렇게 잠깐 타봐서 사실 모르거든요. 도요타에서 캠리 다음으로 가장 판매율이 좋은 RAV4 모델이죠. 이 모델도 이제 외국 가면은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많이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예쁘네요. 캠리보다 조금 더 큰 버전이죠. 아발론, 하이브리드. 앞에 이 그릴이라든지 이런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되나? 홍보 부분이 그릴이랑 아예 합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렉서스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도요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모델, 연비의 값, 프리우스죠. 하이브리드 라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약간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같은 프리우스지만 또 앞에 있는 라인은 이제 프라임이라고 약간 다른 모델인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같은 부분이 아까 저쪽에 있던 아발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 드디어 이제 마세라티 부스에 들어왔어요. 지금 앞에 있는 모델은 콰트로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 마세라티에서는 기블리랑 콰트로가 제일 많이 나가겠죠? 센터페시아 같은 게 이 터치 스크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거는 원형 컷으로 되어 있고 타공처리 잘 되어 있고, 마세라티 특유의 펜더 옆에 보시면 이거 빵빵빵 있잖아요. 저는 마세라티 이걸로 판단해요. 빵빵빵. 그리고 앞에 그릴, 마세라티 특유의 이 미친 이 포스의 그릴. 헤드라이트도 되게 잘 빠졌네요. 근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시승을 다 못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컨버터블 모델이죠. 투도어지만 4인용으로 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와, 그리고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이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는 거. 스포츠카는 이제 차체가 낮잖아요. 콰트로나 기블리 모델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요. 흡기 같은 것도 그렇고 에어 커튼 같은 경우도 일반 세단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죠? 이제 대신 이제 이렇게 차체가 낮아야지 이런 것들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마세라티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르반떼인데 저는 약간 SUV 차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승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고급 차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센터페시아 제일 위쪽에 볼을 붙인 특유의 아날로그 시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있어요. 사이드 미러 같은 거 보면은 SUV 차량이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되게 크게 붙인 것 같아요. 마세라티 매장을 건너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랜드로버. 사실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고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급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보크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다 이제 1억이 다 넘는 모델들이 많아가지고 고가의 브랜드 차들이죠. 레인지로버 스포츠 라인이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약간 되게 특이한 소재다. 이런 거 약간 빤사 되면은 뭔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엠블럼.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나열 형식. 솔직히 나열 형식 이런 거는 레인지로버가 원조 아니야? 그리고 저는 레인지로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크미등을 제일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그냥 간단한 고체에 비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눈에 확 띄어요. 그 옆에 있는 디스커버리 모델 같은 것도 차 폭이 스포츠 라인에 비해서 조금 약간 작죠? 대신 이거는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조잡하게 버튼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쏙쏙. 그리고 이제 이보크. 레인지로버에서 그나마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모델이죠. 이보크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런 모델에 비해서 하체가 작아요. 그릴,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가로로 좀 더 긴 디자인? 에어 커튼이라든지 이런 송풍구 같은 부분들이 생선 가시처럼 생겼다. 이거 생선 가시처럼 생겼어. 이보크 신형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 누르면은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열려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문짝 두께 같은 것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버튼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손풍구 같은 게 되게 작네요. 더울 때는 저기 손 넣고 있어야 되겠다. 코 박고 있어야 되겠어. 랜드로버 부스 바로 옆에 이제 제규어 부스가 있는데요. 같은 회사죠. F페이스 제규어 SUV 모델이죠. 특유의 이런 그릴이랑 엠블럼. 정말 예전에 엠블럼이 제규어 모양을 이렇게 솟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엠블럼 같은 게 없어진 이유가 사고가 나면은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규어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박아버린 거야.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제규어가 갇혀 있습니다. 그릴에 갇혀 있어. 바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디스크랑 라이닝이 진짜 커요. 차 외관을 볼 때 휠이랑 디스크 라이닝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이거 되게 잘 잡아줄 것 같지 않아요? 브레이크 딱 누르면은? 그러면 키. 아까 본 레인지로버 이보크랑 센터페시아랑 기어봉 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어봉 같은 게 갑자기 한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 제규어 XF 모델 앞에 지금 제가 있어요. 아마 제규어 라인 중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니시에 이렇게 라인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그걸 까먹었어. 아무튼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막 날렵하게 잘 빼는 것 같아요. 공기 흡입구에 제규어라고 로고가 되어 있고 제규어는 기어봉이 없어요. 돌리는 형식인데 기어봉이 없어가지고 기어봉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제규어를 타면은 손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레인지로버랑 제규어 옆 부스에 있는 이제 시트로행이랑 이제 DS 이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핫해요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이거 언제 출시되냐부터 해가지고 스펙이 정말 괜찮다. 가성비도 너무 좋고 국내에서 못 보던 브랜드라서 그런지 뭔가 희소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릴이라든지 이런 헤드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질감 없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도로에서도 몇 번 이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DS3 모델이었어요. 조금 작은 거였고 이거 지금 보는 거는 DS7 쌍용으로 치자면은 저 DS3는 약간 티볼리고 이거는 코란도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이제 바디가 크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시트로행 차들이 있어요. 시트로행 하면은 칵투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칵투스보다는 지금 에어크로스? 저 라인이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에어크로스가 약간 차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높고. 이게 에어크로스 모델인데 앞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신기하게 생겼다. 베젤 이런 배색 같은 거는 별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로행 옆에는 이제 푸조 차들이 있는데 네, 푸조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역시나 SUV 모델을 먼저 앞으로 빼놓고 세단은 뒤에 메인 부스에 이렇게 해놓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큰 게 조금 더 바디가 큰 거겠죠? 푸조 특유의 이
호미등 딱딱딱 딱딱딱.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 부스 포르쉐 부스에 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모터쇼에서 고가 브랜드 차량으로서는 이제 마세라티, 포르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데, 포르쉐에서는 SUV 모델이 크게 카이엔이랑 마칸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 초록색이 마칸이고 옆에 있는 검은색이 카이엔이에요. 저는 카이엔 디자인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로고가 안 돼 있었는데 신형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어봉 옆에 뭔가 손잡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포르쉐 특유의 이 앞에 그릴과 헤드라이트와 엠블럼, 누가 봐도 포르쉐! 그리고 카이엔과 마칸의 디자인은 조금 다른 게, 카이엔은 흡입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조그맣고 마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흡입 부분이 조금 더 넓어요. 포르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918, 뭐 911, 뭐 박스터 이런 거 많지만 저는 파나메라가 제일 많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파나메라가 작년쯤에 풀체인지 모델로 이렇게 나왔었죠. 보면 이제 달리기 좋은 유선형 라인이죠. 보면은 이런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의 힘도 좋고 마력이 좋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신체를 조금 잡아줘야 돼갖고 가이드 시트가 사람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르쉐 전형적인 이 헤드라이트와 그릴과 엠블럼의 조화 멋지죠? 딱 봐도. 포르쉐 718 박스터예요. 근데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718 박스터가 오픈돼 있고 투도어기도 하고 그래갖고 조금 더 비쌀 줄 아는데 아니에요. 파나메나 이런 게 더 비쌉니다. 911 모델인데 정말 고성능 차량이죠. 주유구가 앞에 있어요. 조수석 앞쪽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르쉐에서 나온 전기차 모델 같은데, 전기차라고 말 안 하면은 외관에서는 딱히 가솔린 차량인지 전기 차량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런 엠블럼을 보지 않은 이상. 여기는 왜 이렇게 레이싱 언니들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 포르쉐 부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918 스파이더. 이게 아마 가격이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문짝부터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저런 라인 같은 게 진짜 엔간한 차량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라인 같거든요. 휠 같은 것도 진짜 멀리서 봐도 뭔가 반짝반짝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모습 보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와. 근데 이런 차들은 솔직히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저거는 뭔가 비싼 차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봐봐요, 장난 아니죠 진짜. 이제 서울 킨텍스 모터쇼를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차량이 있을지도 몰랐고 차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차량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세상에 좋은 차들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런 좋은 차들을 사서 타고 싶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5시간 정도 이제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시에도 체력이 있을 때 방문하셔야 됩니다. 2019 서울 모터쇼 방문 후기는 차들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올해를 시작점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모터쇼를 오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차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모터쇼 영상은 여기서 끝! 오늘 저의 모터쇼 리뷰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